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부정적 태도 극복하기입니다. 일부러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보고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속에 할아버지나 손녀의 말처럼 윽박질러야 한다거나 치매를 강조하는 것이 부적절한 이유는 효과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치매 어르신께 우울증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가족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혹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어떤 게 문제일까요? 치매 어르신은 본인이 한 행동을 기억 못하고 시간 개념이 흐려진 것인데 이런 분에게 전화상으로 투약이나 운동과 같은 여러 지시를 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소연할 게 아니라 가족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모든 활동을 너무 이르게 중단시키는 게 문제인데요. 한순간에 모든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데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뇌를 자극하는 기회를 놓친다면 치매 증상은 더 빠르게 중증 상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뭐가 문제일까요? 손주가 할머니를 외면하는 것은 귀찮아서가 아니라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느끼는 감정이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 감정 이면에 부끄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치매는 뇌의 병입니다. 원해서 치매에 걸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무슨 죄를 지어서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치매에 걸렸다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수치스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놀린다면 혹은 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 깔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치매 어르신은 병의 증상으로 판단력, 방향 감각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고 교육과 부정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뭐가 문제일까요? 치매 어르신이 무섭고 위축을 느끼면 막상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정신행동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폭력은 치매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가족들이 힘들어지면 참는 것이 힘들어져서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미리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필요한데 가족의 스트레스 완화는 여러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8회기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어떤 상황일까요? 과잉 보호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아기 취급받는다고 느끼면 불쾌할 것이고 신체적으로 중병에 걸린 것이 아닌데 꼼짝 못하게 하면 편하기보다는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작업이라도 해야지 활기를 찾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행동 증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뭐가 문제일까요? 기억력은 감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기분이 나쁜 기억은 유독 오래 기억하기도 합니다. 뇌 손상이 진행되어 상황을 잊게 되더라도 불쾌한 감정은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말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녀도 있지만 치료와 간병에 쓸 비용까지 다 써버리고 치매 어르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나몰라라 하다가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형제와 상의도 하지 않고 어르신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서 분쟁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판단력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자녀들이 다 같이 어르신과 합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환시나 망상 등이 치매 어르신 입장에서는 생생하게 경험하는 사실이어서 막무가내로 정신병자로 본다면 더욱더 흥분하거나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서 어르신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무슨 상황일까요?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어르신은 집안일을 도와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었을 텐데요.
평생 해오던 집안일이니 자신 있게 한다고 했을 텐데 그걸 무시한 행동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아니더라도 표정이나 태도에서 무시하는 모습은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고 상대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가족분들 중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쓸모없는 노인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행동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 건지 또는 미워서 그런 건지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어르신도 인정받고 싶고 성취 욕구가 있다는 걸 인정해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상황은 치매라는 이유로 대화에 참여를 시키지 않는 장면입니다. 단지 치매라는 이유로 대화 자체를 불필요하게 생각하고 대화의 시도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창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신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대화 자리에서 치매 어르신이 배제되는 것을 크게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알츠하이머 어르신은 병이 진행이 되더라도 열심히 들으며 호응도 하고 대화 자체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유창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치매 어르신들에게 일상적 대화를 싫어한다고 이런 행동이 혼자 지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왼쪽 상황 속 대화를 읽어보겠습니다. 전 안 가져갔어요. 할머니 진짜 치매네요. 솔직한 말로 표현했는데요. 아이들의 말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냐며 두둔하거나 어른들 또한 치매 걸린 사람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치매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그런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 경로당을 가시지 않게 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에는 뱉는 말은 공격적 무기와 다름없습니다. 의도적이었다면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의도적이 아니었다면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 스스로 인지를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는 치매라는 말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치매 어르신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욕설을 듣거나 하대를 받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무슨 상황일까요? 오늘이 며칠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틀린 답에 대해서 고쳐 답을 교정해 주어도 잠시뿐이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테스트가 오히려 학습에 방해되기 때문에 학습 기능이 남아있는 치매 어르신이라면 일상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테스트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시간이 없고 힘이 드니까 재촉하게 되고 성급한 마음에 성적인 수치심을 간과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치매 어르신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농담이 되는 거겠지요. 성에 대한 개념이 남아있는 한 목욕이나 속옷을 갈아입힐 때 동성 자녀가 챙기거나 배우자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어르신들도 쑥스럽거나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온 가족이 알아야 합니다. 치매 어르신도 쑥스럽거나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온 가족이 알아야 되며 자신에 대한 고유한 정보는 말기 치매가 되어야 손상이 됩니다. 어르신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대부분 잘 알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오른쪽 상황은 진행이 많이 되기 전까지 치매 어르신이 혼자 지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에게 전화만으로 잘 계시는 것 같더라도 실상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네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연락을 해서 제대로 상황을 인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만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여러 가족들과 상의하여 방문 일정을 정하여 살펴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안전합니다. 왼쪽 그림은 정신행동 증상이 조절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감금을 한 것이겠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긴 한데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신행동 조절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약에 대해 편견이나 무지로 인해서 방치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치매 집중 병동에 모셔서 단기 입원 치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는 감금이나 모니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감금은 그 자체가 비윤리적인 행동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밤에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어르신께 야단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행동 증상은 야단을 쳐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도 당황스럽겠지만 이 얘기 때 배웠던 것처럼 원칙대로 원인을 찾아보고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약물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물요법을 써도 자꾸 나가려고 한다면 당분간은 힘이 들더라도 옷을 입고 신발을 신겨서 잠시 동네를 돌고 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야단을 치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적절하게 하고 있는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치매 어르신을 대하는 원칙 몇 가지만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확인시킨다고 해도 앞뒤 정황을 따지면서 논리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사라졌다고 해도 없어진 돈 때문에 화나고 불안해하는 치매 어르신의 마음에 반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누가 또 가져갔다면 화가 많이 나시겠어요. 아끼는 물건인데 없어졌으니 속상해서 어쩌지요? 이런 심정이겠네요 라는 말로 감정을 알아주는 훈련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어르신이 숨기는 장소, 잘 두는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를 파악해 두고 물건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찾아주는 방법도 있고 돈을 따로 더 들여서 같이 살 수도 있고 앞으로는 문단 속에 신경 쓰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치매 어르신을 대하는 원칙 두 가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야, 기억해라. 시계 테스트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모르는 것 같으면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의 날짜와 날씨 등을 일러주시고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누가 왔다고 알려줍니다. 오랜만에 어르신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구야? 라고 하지 마시고 엄마 예쁜 딸 적선이 왔어 라고 하십시오. 식사를 할 때도 메뉴를 말해주고 구체적인 단어를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된장국이야 라고 가르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늘 된장국이 잘 돼서 맛있네 라고 하면 좋습니다. 이렇듯 사소한 것이더라도 대단한 큰 배려입니다. 자연스럽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치매 어르신에게 과거의 기능을 기대하기보다 어르신의 감정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기 어렵고 배려의 습관도 들이기 어렵습니다. 야단치고 지적하고 무시하는 내색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 모습으로 기대 수준을 낮춰야 하고 비록 같은 분이지만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왜 나만큼 못하냐고 야단치고 무시하는 어른은 없을 것입니다. 익숙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속에는 다른 존재가 있다고 여기고 그 존재에 맞게 대해 주십시오. 새롭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치매 어르신의 상태가 진행되어 자꾸 나가려고 한다면 보이는 대로 다 먹으려고 한다면 자극되지 않도록 연상되는 물건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령 신발이나 차키, 지갑 등을 보이지 않게 하고 출입문이나 창문을 커튼 등으로 가릴 수도 있습니다. 음식은 드실 만큼만 내놓고 방금 드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앞에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음식이 보이지 않는데도 먹으려고 한다면 과하지 않게 간식이나 차를 적절하게 조절해 드리는 게 좋습니다. 반복 질문을 했을 때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호기심 때문인지 불안해서인지 심심해서인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거나 안심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거에 꽂혀서 집착할 때 무조건 말리기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환요법을 하기 위해서는 좋아할 만한 것을 파악해 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사진이나 옛날 물건, 좋아했던 간식, 좋아하는 색깔, 액세서리, 음악,
이야기 등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밤중에 힘들게 하는 어머니에게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 3-4곡을 부르도록 딸이 선창을 했더니 좋아졌다는 사례도 있었고, 좋아하는 색깔 옷으로 기분을 좋게 했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러 시도에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담당이와 상의하여 약물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의 부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면 치매 어르신의 행동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만큼 가족의 부담도 줄어들게 되므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며, 비록 행동은 변했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치매 어르신은 이전에 우리가 알던 그분이 아닙니다. 눈높이에 맞추어 새로운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매 어르신과 대화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어르신과 무슨 대화를 할 수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